우와! 해리케인! 득점 1위! 뭐야? 뭐야, 누구야, 쟤? 레귤런? 왜 저기서 저런 수비를 하는 거야? 어메. 뻔해. 선제골은 넣지. 어우! 역전. 토트넘. 어? 우와! 해리케인! 와우! 달슨의 라이브! 아, 해리케인 잘합니다. 진짜 잘하지 않나요? 와, 정말 이 결정력은요, 마무리하는 능력은 진짜 타고났어요. 멀클입니다. 해리케인. 야, 토트넘이 이제 어려운 경기를 했잖아요. 예상대로 에버튼 원정 가가지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토트넘 전체적으로. 근데 그 몇 안 되는 기회가 올 때마다 해리케인이 따박따박 마무리합니다. 원샷 원킬. 진짜 이 타고난 결정력, 발목 힘, 오른발 왼발 머리 가리지 않는 능력, 진짜 뛰어난 선수입니다. 해리케인이 선제골 만들었잖아요. 토트넘이. 이 패턴은 항상 반복됩니다. 선제골 넣고 승점 못 지키는. 27분에 은도벨라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에버튼의 수비수 마이크 킨이 머리로 딱 걷어낸다는 게 약간 굴절됐어요. 그 볼을 뒤에 있던 해리케인이 놓치지 않고 왼발 발리로 때려가지고 선제골 딱 만들어줬죠. 그런데 여지없이 토트넘이 이제 연달아 실점을 허용을 하면서 1대2로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68분에 이번에는 라멜라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저쪽 코너킥 차는 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약간 럭키가 생겼죠. 마이크 킨이 또 머리를 걷어낸다는 게 앞쪽에 있는 동료 홀게이트 엉덩이 맞고 굴절됐어요. 이번엔 해리케인이 오른발로 때려가지고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2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에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승점 1점을 좀 안긴 건데요. 이 해리케인의 이런 활약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건 토트넘 경기를 또 못해서 그래요. 네, 토트넘이 이렇게 자꾸 못하고 막 해리케인 근데 엄청 잘하고 그러면 너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팀은 못하고 해리케인 너무 잘하고 그러면 진짜 해리케인은 떠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어요?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갑다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도 토트넘이 지금 점유율도 뒤졌죠. 53대 47이니까 홈팀 에버튼이 더 많았죠. 슈팅도 에버튼이 18개, 토트넘이 12개니까 더 많았죠. 다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도 해리케인이 단기 필마 독야청청입니다. 혼자 토트넘 전체 슈팅의 절반 가까운 5개를 혼자 때려 넣고 이런 2골을 만들었고 키패스도 2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 중에서 혼자 다 한 겁니다. 해리케인이 이렇게 2골 오늘 추가하게 되면서 와, 개인 스탯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0골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21골. 리버풀의 살라하고 원래는 득점 랭킹 공동 선두였는데 2골 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진짜 꾸준한 게 해리케인이 이제 21골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된 거잖아요. 개인 통산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5번째나 한 시즌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은 기록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사실 10골, 2자리골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진짜 20골 이상을 5시즌이나 때려 넣었다는 건 진짜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풋볼 런던, 후스코어드, 소파스코어 다 평점 올킬입니다. 8.9점 다 이런 식으로 다 최고 평점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근데 해리케인이 더 놀라운 거 그거잖아요. 득점도 1인데 어시스트 1이야. 못하는 게 별로 공격 쪽엔. 근데 오늘 보면 수비 연심도 엄청 많더라고요. 해리케인이. 내려와가지고도 진짜 많이 띄워주더라고요. 수비에서도 가담하고. 진짜. 그러니까 월클이죠. 이런 월클을 월클의 팀들에서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해리케인 정도면 스트라이커 진짜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고 토트넘은 지금 붙잡을 수도 있다, 떠날 수도 있다, 떠나게 되면은 지금 레비 회장이 얘기하는 게 2천억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토트넘이 담기에는 해리케인이 너무 커져버린 듯한 느낌이 분명히 좀 듭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이 해리케인은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해리케인이 62경기를 소화했는데 공격 포인트가 62개입니다. 45골과 17개의 어시스트인데, 그러니까 나오면 어쨌든 하나는 꼬박꼬박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공격 포인트를 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토트넘이에요. 팀.
팀은 문제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건 또다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승점을 잃어버렸는데 그 기록 나왔더라고요. 이번 시즌 앞서다가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승점이 지금까지 오늘 경기까지 몇 개냐? 20점, 20점.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최고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 축구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얻어맞아가지고 승점을 잃어버렸으면 재밌게라도 하려다가 공격하려다가 승점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도 있죠. 수비 축구 지키려고 수비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실점을 해가지고 먹혀버리면 이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수비 축구에 대한 비판 혹은 그 수비하는 선수들에 대한 개인의 어떤 능력에 대한 비판 있을 수밖에 없죠. 못 지키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전술적으로는 왜 백스리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게 백스리 사가지고 재미 본 적 별로 없잖아요. 오늘 다이어, 로든, 알드웨이럴트가 됐는데 다이어 또 안 되죠. 예. 나머지 뭐 센터백도 이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 양쪽 윙백도 안 좋았잖아요. 오리에하고 레길론. 특히 레길론은 이게 좀 문제 있네요. 이거 진짜. 레길론이 사실 그동안도 좀 지적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일단 오늘은 뭐 앞섰던 경기들도 그렇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 레길론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욕이 너무 과다해요. 이 친구는. 좀 더 냉철해야 되고 좀 더 팀플레이를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가끔씩 보면 넘쳐. 사실 이게 문제가 넘치는 건 문제거든요. 언제든지. 아니 일단 오늘 그 동점골을 내줬던 장면에서의 PK를 내준 게 레길론이었잖아요. 아니 거기서 뭐하러 들어갑니까? 아니 봐요.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토트넘 골문 쪽으로 이미 향해 있어. 뒤쪽에서 레길론이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페널티 박스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 터치되면 이건 당연히 휘슬이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메스가 와서 슈팅을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무리하게 들어올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앞에 있었으면 블록을 하기 위해서 덤빌 수는 있겠지만 뒤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늦었으면 그때는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도 의욕이 너무 과다한 거야. 뒤에서 그냥 들어와 버리잖아. 멈추지 않고. 당연히 터치가 일어나니까 PK가 선언되죠. 네. 근데 그거 말고도 오늘 보면 레길론이 그렇게 공격적으로는 되게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제가 아까 팀플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정교함이 좀 떨어져요. 과다하다 보니까. 크로스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롱볼로 전환시켜주는 거 있죠. 이거 성공한 거 하나도 없고요. 볼 점유를 잃어버리는 횟수가 15번이나 돼요. 네. 너무 무지네요. 너무 안 됐습니다. 네. 결국 64분에 이제 루카스 모우라와 교체돼서 아웃됐는데 제가 지금 풋볼 런던의 평점도 보면 4점이다. 4점. 굉장히 낮은 점수죠. 자, 이렇게 양쪽 윙백 안 되고 백스리를 세워놓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기본적으로 수비에 또 숫자를 많이 두니까 결국 축구라고 하는 건 같은 경기장 크기 안에서 같은 숫자가 싸우기 때문에 어딘가에 숫자를 많이 두게 되면 어딘가는 숫자가 빌 수밖에 없어요. 수비 쪽에 당연히 숫자를 많이 늘어났으니까 어디가 숫자가 비어요? 가운데가 숫자가 비죠. 그러니까 허리 싸움에서 안 되니까 에버튼의 뭐 시그루드손,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 막 있는 그 가운데 싸움에서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 점유도 안 돼, 연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방이 고립되죠. 네. 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어땠냐라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 이렇게 잘했다 보기 어려워요. 네. 좀 고립된 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해리케인 다음으로 많이 때린 건 맞아요. 3번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찾아왔던 기회의 마무리가 정말 좋았던 거고 손흥민 선수도 정말 많지 않았던 약간 고립된 상황에서도 슈팅도 때리고 그다음에 스프린트도 팀에서 가장 많은 18번을 시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고립됐다. 그걸 풀어내는 어떤 마무리나 결정력은 그렇게 오늘 경기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풋볼 런던도 좀 평점이 한 5점 정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오늘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이걸 전술적으로 놓고 보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려가서 결국은 허리가 비어버리고 허리가 비어서 볼 전개가 안 되니 그다음에 양쪽 윙백에서 백스리를 쓰려고 그러면 오리에나 레길론이 올라와서 가운데 있는 투톱에 오늘 손흥민과 케인에게 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자체가 안 되니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뭘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해리케인은 진짜 이 탁월한 결정력으로 그 2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거 정말 좋았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아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의 백스리 전술에 대한 전술적 실패 그 다음에 수비수들의 어떤 뭐 레길론을 포함을 한 부족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손흥민 선수의 고립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도 할게요. 그래서 풋볼런들이 손흥민 선수 평가 때 그렇게 했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스프린트도 제일 많이 하고 슈팅도 두 번째로 많이 때리긴 했지만 결과를 못 만들었으니까. 자,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토트넘은 오늘 이겼어야 되는데 비기면서 7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7트넘 그대로 가는 건데 4위 웨스트햄과 승점이 5점 차인데 한 경기를 좀 더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경기가 6경기거든요. 주중에 사우스햄튼 경기 치를 텐데 산술적으로는 뭐 4위 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죠. 근데 이거 어렵다고 봐요. 예. 이제는 진짜 어려워진 게 토트넘이 전승해도 다른 팀들 지는 거를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유로파 가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어쩌면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거다. 예. 토트넘의 시즌 순위 다툼은 챔스는 현실적으로 좀 끝난 것 같습니다.